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풍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먼저 강의를 1차적으로 풍수에 대한 지도를 보고 이게 좀 전체적인 강의를 한데요. 여기 어디냐고요? 지금 설악산맥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설악산맥은 아니에요. 안 보여요. 저게 설악산맥 아니에요. 저거 안 보여요. 설악산맥이. 왜냐면 설악산 이 산들에 산들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설악산맥이.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 설악산 이쪽으로 가면 설악산 자락으로 쭉 뻗어난 여기가 저기 뭐냐 이게 살맥이라고 해나? 살맥들 자리에 설악산 살맥들 자리가 이렇게 쭉 뻗어가는 자리에 저 다 살맥 자리에 지금 보이는 게 설악산 살맥이고, 설악산 전맥은 여기서 안 보여요. 저 산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대신 제가 여기 설악산 산맥을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빨간들로 저기 그 지도 제 위치를 확인했죠. 지금 옆에 보면 이제 이제 좀 약간 천 같은 게 이제 좀 조그마한 천 같은 게 하나씩 흘러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게 산이 있죠. 여기 이게 하얗게 이제 백운산인가? 하여튼 뭐 하얀 산이 있어요. 요 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번 시간은 목적이 풍수 여행이니까 풍수를 감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에 보면 집이 있죠. 잘 보이시죠? 제가 이게 완전 이게 어안렌즈라서 이게 잘 보여요. 이게 각이 이게 굉장히 넓게 잡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 요래 여기 조그마한 그 집들 몇 채가 있죠. 여기 마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여기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저희 케이스예요. 한 예시 들어서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요. 왜 잘 봤냐면, 보통 여기가 보면 요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 암석으로 된 화강암으로 된 산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피레치처럼 약간 좀 뾰족한,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산들 이렇게 이게 묘동처럼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저 피레치처럼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딱에 어떻게 우산처럼, 어떻게 보면 치맛자락 같이 생겼고 우산처럼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서 보면 저기 피레침의 원리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이런 바로 암석이 드러나는 이런 산들은 이게 위에서 이게 길을 갖다가 천기를 하고 그런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기 천기라고 하는데, 그 천기를 직접적으로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이런 산들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둥글무실한 데는 그 힘이 약해요. 여기 피레침처럼 딱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 암벽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암벽산들이 굉장히 기가 세요. 그럼 그런 데로 해서 기가 이게 바로 천기가 내려와요. 기가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냥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이게 형상으로 보고 거기서 좀 있으면 그 기운이 몸으로 느껴져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런 산 형상하고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몸으로 왠지 모르게 좀 기가 세 보여.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그게 다 틀려요. 그게 좀 하는 게. 그럼 여기가 천기가 이게 내려오면 이쪽에서 바로 퍼져나가, 이게 지맥으로 해서 천기가 화강암을 통해서. 그러면 굉장히 요 자리가 여기에 좀 있는 집들 있잖아요. 요 집들이 그럼 천기를 갖다 바로 이게 받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산 능선 위를 깎아 가지고 만들어낸 지금 그 집들이에요. 이게 산 능선이죠. 보시면 자 보세요. 산 능선이죠. 산 능선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보통 능선 따라서 이게 지맥이 흐르거든요. 그럼 천기 지맥이 바로 와서 쭉 흘러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기운이, 몸이 맑고 영이 맑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받아요. 근데 내 기가 탁하고 내 업보도 그렇고 기가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있잖아요. 바로 병들어 죽어요, 그냥. 이런 데는 아무나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기가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탁한 사람들은 이런 센 기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전기 중에서, 전자제품 중에서 이렇게 필라멘트에다가 찡 하면 강한 전기가 찡 하고 필라멘트 이렇게 전구에 가면 빛을 발하는 그 물질이잖아요. 필라멘트가. 필라멘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필라멘트가 아니라 좀 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필라멘트가 그냥
그냥 저기 똑같이 전기를 넣는데 그 필라멘트 확 타버려요. 탁한 사람들. 원리가 그때요. 근데 이게 영이 맑고 기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수행을 해서 몸에 이렇게 기가 막잖아요. 그러면 빛을 내요. 필라멘트처럼. 근데 이게 필라멘트가 이게 좀 순도가 떨어지고 탁한 것 저기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필라멘트가 어떻게 되나 전기를 넣으면 그냥 확 타버려요. 그 전구의 필라멘트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 자기의 이게 기운이 이게 좀 탁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기운도 그렇고 몸에 있는 에고나 이런 제 몸에 이게 DNA 이게 육체의 기운도 탁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요런 자리에 눌러 앉잖아요. 바로 아파요. 그냥 몸이 바로 그냥 병이 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저하냐 그럼 탁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수행해서 몸을 좀 약간 이게 좀 닦아야죠 마음을. 마음 닦으면 이런 데서 닦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청기가 세고 굉장히 이게 기가 센 자리가 있어요. 거기 욕심내고 거기로 들어갔다가 뒤져요. 잘못하면 성장 치료예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영이 영이 좀 기도 세고 영도 이게 고차원 존재라서 기본적으로 영이 좀 맑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영이 들어오니까들도 많아.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하는 생각도 틀리고 하는 짓도 틀리고 다 틀려 확실히. 탁한 인간들을 보면 찔리는 인간들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풍수를 하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풍수를 어떻게 풍수를 하려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는 풍수를 하는 그 조상짜리 묘라는데 이제 조상짜리 묘에다가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4차원 존재들의 이제 조상신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때는 이제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펼칠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현재 인류는 차원을 다루는 능력 자체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하고는 레벨로가 틀려요. 지금 이제 현재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는 방식은, 그거는 이제 안 맞아요. 현재 방식은. 이제 현재 방식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과학적이면서도 이제 영이 좀 맑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켜서 보면 요런 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 좀 리조트, 펜션, 요런 걸 좀 약간 수행터도 괜찮은데 리조트, 펜션 같은 거를 좀 요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요런 산들의 보통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산에 보면 백운대고 뭐 안경대 있잖아요. 굉장히 높으면서도 거기가 화강암 덩어리예요. 도봉산은 자운봉자리. 거기를 갖다가 통배산 아니면 천등산이라고도 봐요. 이제 통배산은 약간 등적인 개념이고, 천등산은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좀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비슷해요. 천기가 바로 떨어지는 그 산 있어요. 그걸 통배산이라고, 한때는 그걸 통배산이라고, 보통 그 천등산이야. 하늘 천자에 그 등이 떨어진다 해서 뭐 그 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등산 자리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게 천등산 자리가 아닌데 낮은 데 있어요. 굉장히 요 산이.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 도인들 여기서 많이 닦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관성이 붙어요. 여기 에너지 장이 관성이 붙어요. 도인들이 많이 닦으면. 그럼 여기보다도 더 훨씬 높은 산이 있는데도 글로 그 하늘에 천기맥이 그쪽으로도 안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게 와요. 이쪽으로도. 왜냐면 예전에 도인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큰 대도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잖아요. 그러면 도인들이 여기 기운을 갖다가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성이 붙어요. 이런 이제 산들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운 자체가 틀려요. 이런 데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1박 2일로 서울에서 한 금요일날 좀 약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한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출근하고 등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한 보면 한 3박 4일이 하여튼 토요일날 그러고 일요일날 이런 데서 펜션 같은 게 있으면 여기는 지금 펜션이 없죠. 여기
일반 집밖에 없는데, 펜션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가지고 이런 데다 펜션 자리를 좀 해놓으면 괜찮아요. 여기가 협곡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형이 좋아요. 이 암벽산들의 이 암벽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암벽산에 이게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데 암벽산 이런 데에서 이게 물이 또 적당히 물 수기가 있어야 돼. 수기가 너무 없으면 삭막해져요. 그 인위적으로라도 약간 좀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수기를 좀 만들 필요도 있기도 한데, 여기에 뭐 저기 물은 여기 냇물이 흐르니까 요런데 선 냇물이 흐르고 이쪽 근처에서 저기 약간 이게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이게 잡생각이 많고 막 근심 걱정으로 막 찌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때 혼자서 와도 괜찮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와서 이런 데서 저기 캠핑을 해도 좋고, 펜션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펜션 창업할 분들은 이런 데도 한 창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봐요. 그럼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오면서 이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이게 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기서 휴양을 하면서 이게 마음도 정리하고 이제 다음 계획도 한번 수립도 하고, 그러면 이런 짤때기한 잡념들 떨치는 데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좀 약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런 데다가 좀 펜션 같은 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는 대규모 이제 리조트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고, 저 밑으로 가면 저 홍천이에요. 바로 뒤쪽으로 좀 내려가면 어차피 가까우기 때문에